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모학이고요. 네. 21,800원에 비중 80%입니다. 21,800원이요. 네. 시청자님 박수 좀 치고 저희 시작해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좋은 게 아니고, 네. 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벌렁벌렁, 그쵸. 아마 이 종목으로 올 한 해 농사를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수익이 이게 얼마예요? 2배, 100% 넘게 나셨는데 하루하루 약간 좋으면서도 떨리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100% 넘게 나면 수익 이렇게 나시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그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니까. 시청자님, 그러면 어떤 점이 고민이 돼서 연락 주신 거세요? 요것을, 원래는 100%였는데, 네. 33,000원이나 35,000원에 한 20% 팔았어요. 아, 예.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80%. 내 생각에는, 예. 에코프로랑 막 날아가니까, 네. 그래서 갈 때까지 한번 갖고 가보자. 끝까지 한번. 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줄였는데 그 이후에도 막 날아가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시청자님은 지금 목표 주가를 한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에코프로가 막 날아가니까, 예. 에코프로가 꺾이면은, 그때 나도 이제 팔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갖다 기준점으로 보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분 좋지만은 한켠으로 또 두근두근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제 수익은 아니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님이 게다가 비중도 80%나 되시고 수익률이 100% 넘게 되시는데, 그러면은 폐배터리 쪽에 잘 가는 거,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이렇게 보고 지금 꾸준히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운영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저도 축하드립니다. 해서요. 80% 들고 이렇게 100%가 넘게 수익 나는데 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20% 약간 좀 줄였다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잘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모화학을 어떤 관점에서 샀는지, 일단 코스모화학은 본래 이제 본업 자체가 이산화티타늄이라고, 이산화티타늄이 각종 주요 산업에 들어가는 약간 소재성 역할인데 별로 그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지분 갖고 있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자회사로 있으니까 그 지분이 27.7% 갖고 있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화학도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폐배터리 쪽에 좀 진출하고 있는 쪽이고, 또 그다음에 앞서 이제 이산화티타늄 외의 본업 자체가 항상 코발트라고 있어요. 항상 코발트도 2차 전지 주요 소재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별로 그게 실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10만 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코스모 신소재 차트를 보고 계시면 지금 이 종목도 아마 비슷하게 5만 원대에서 10만 원 100% 올라올 때 코스모 화학도 거의 비슷하게 100%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양극재 쪽에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쪽이고 지분 27.7% 갖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연결 기준에서 지분법 이익이 좀 반영이 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올해 아마 4월 달부터 어느 정도 좀 가동이 좀 진행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시작이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폐배터리 쪽에 그래서 제가 좀 시청자님 물어보고 싶은데, 이 종목을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해서 양극재 쪽을 보고 사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폐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사시는지. 그럼 폐배터리 쪽을 보고 사셨으면 저는 이거 팔아야 된다고 봐요. 그냥 대표적으로 성일 하이텍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성일 하이텍이 오늘 18만 원대에서 음봉이 나왔고, 성일 하이텍은 보시면 실적이 내연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 900억 나요. 900억 나 단기 순이익이 700억 납니다. 주가 수익 PER 기준에서 어제 종가 기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 30배예요. 근데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게 폐배터리로 본다 한다면 2025년도 실적 전망치는 안 나왔는데, 예사 2024년도 기준에서 PER 기준에서 78배거든요. 78배고,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이 지금 영업이 415억 원에
단기 수익 319억 잡혀져 있는데 이거 319억 보면 안 됩니다. 예산은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약하니까 아마 319억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아마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니까 아마 150억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네. 그리고 2002내년도 같은 경우는 223억짜리 예산이니까 그래서 앞선 성일 하이테크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27.7% 정도 해당되는 연간 코스모 신소재가 내후년 정도에 한 1,000억 정도 이익이 나거든요. 그럼 아마 270억에서 300억 정도는 이게 순이익으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일 하이텍이 오늘 꺾였잖아요. 성일 하이텍이 오늘 그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좀 꺾인 것 같아요. 차트로 본다 한다면 성일 하이텍 차트 보시면 오늘 약간 좀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강세인데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게 되면 소재 관련 종목들은 한결같이 기관 외국 투자가 다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샀어요. 이게 보시면 오늘 그 급등한 에코프로 BM도 같은 경우도 저는 기관이 외국인이 많이 산 줄 알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거 보실까요?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87만 7천 주 샀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49만 주 팔고 기관 투자가들이 38만 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LNF 볼까요? LNF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13만 주 팔고 기관이 13만 주 팔고 개인만 샀습니다. 26만 주 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약 16만 7천 주 샀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개인이 7만 9천 주 사고 외국인 투자가 6천 주밖에 안 샀고 기관이 8만 주 팔았어요. 이게 최근에 시장에 주도했던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수급서도 그래서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오늘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 수급 보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만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20%까지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비중 80%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주가 빠지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또 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차트로 봐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아직 꺾이지 않았고 그래서 비중이 많으니까 저는 욕심을 좀 줄여서 일단 주가는 기본적으로 100% 올라가면 제가 보기 경험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더라고요. 빠지더라고. 100%대에서. 그래서 이 종목 딱 지금 25,000원대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25,000원대 우리 시청자 21,000원에 싸게 샀지만 25,000원부터 떴어요. 25,000원대가 2월 15일이거든요. 지금 영업일시 기준으로 해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제가 보기엔 경험적으로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80%니까 반 정도는 팔아놓는 게 편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퍽 얻어맞으면 45,000원 내려가 버리면 또 원금 아쉬워가지고 5만 원대 못 팔 아쉬운 것들은 못 팔고는 다가 또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일단 최소한 이제 상승 시마다 최소한 하루에 20, 30% 정도씩 물량을 좀 줄이고 가져가더라도 한 30% 정도만 좀 가져가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근데 그 페페터리가 네. 앞으로 그 전망이 이제 밝다고 그러니까 네. 그것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페페터리.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펫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여러 가지 광물과 관련된 것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도 9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이 종목은 그래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펫배터리 쪽에서 거의 앞서 얘기했다 2025년도 1,000억 정도 이익이 내는 회사고 근데 앞서 얘기했다 코스모 화학은 후발 업체로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4월 달부터 이제 가동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규모 자체가 5,000톤 정도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전망치로 본다서는 그렇게 실적이 성일 하이텍 비해서는 빠르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그런 것들, 요즘 시장 자체가 폐배터리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화 되면서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인가요? CNG라는 폐배터리 회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으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성일 하이텍이 대장주인데, 실적 내고 있는 폐배터리 대장주인데, 오늘 고점에서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아마 이제 20만 원 근처에서 아마 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욕심을 좀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20% 정도 된다 한다면 가져가면 하는데 80% 정도 되는 거니까 적정하게 한번 최소한 30, 40%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처음에 상당히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도 조금만 해요. 예, 그러니까 좀 욕심을 좀 줄이시면서 비중이 많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한 번에 답하시란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씩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네네. 예.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뚝심 있고 화끈하게 좀 매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으로 확실한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스모화학 봐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게시판에서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수익 내고 있다고 마냥 마음이 편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수익이 나도 또 주식 투자라는 게 밤에 다리 뻗고 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또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내시는 대로 또 고민이 있으실 테니까 이 시간에 연락 주세요. 저희가 어떤 분이라도 다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첫 번째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먼저 한콩이님 종목이고요. M게임 8%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 8,770원에 목표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8,770원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오늘 M게임 뉴스 관련된 거 찾아보면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뉴스 나오면서 2월 말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본다면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가 중국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급등을 하고 지금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수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준현 운용령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 꼭 게임 회사들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좋게 나온 회사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뭐 쇼크 수준의 실적인데, 근데 N게임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에서요.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중소형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들도 좀 많은데, M게임은 앞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 열혈 강화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작년도에 매출액 730억 원에 영업이익 300원이니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다른 게임 회사와 달리 그렇게 꾸준하게 적자 없이 실적을 좀 내고 있는 회사고 또 회사가 부채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게임 회사들이 고정비 자체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재무 내용 자체는 탄탄하지만 부채비율이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재무 내용도 상당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주당 EPS가 1,100원대짜리 주식인데 근데 요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종목들이 그렇게 막 시장에서 크게 프리미엄을 좀 받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가 과거에 게임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때는 PR 기준에서 거의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NC소프트 실적도 안 좋지만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 NC소프트 PR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20배거든요. 이게 대장주가 20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중소형 종목들이 뭐 11배, 12배 정도가 제가 보기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현재 주당 EPS가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1,100원대 정도. 올해는 얼마만큼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아마 1,200~1,300원 정도. 근데 이 작년도 실적 자체가 2021년도 실적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2021년도에 보시게 되게 되면 2021년도도 주당 EPS 당규수 214원에 1,097원이었거든요. 근데 작년도 1,159원이니까 그러면 올해도 크게 보면 성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전개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성이 크지 않는다 한다면 PR 기준에서 11배, 12배 이상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10배 정도 번다 한다면 적정 가격은 11,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시장 자체는 꾸준하게 시장도 좋고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11,000원대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아마 이 가격대가 될 것 같거든요. 작년도에 4월 달에 형성됐던 이 가격대가 11,000원대입니다. 거의 11,000원대고 이때 뭐 12,000원대 갈등이 자체는 일시적이니까 대체적으로 아마 밸류션까지 고려를 해본다 한다면 기술적 분석과 함께 11,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좀 두시고 앞서 얘기했다 재무 내용 자체가 탄탄하고 실적 좋은 주식이니까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1,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좀 높지 않으신 상황이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가뿐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시겠죠. 한콩이님 지금 8,000원대 후반에 사셨는데 11,000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목표치 제시해 드렸습니다. M게임 이제부터 또 주가 움직임 잘 보시면서 목표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그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에서도 좀 종목 봐드렸고요. 배터리 아저씨가 최고수다. 저희 좀 전에 수익 내신 분들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매수 고민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전화가 와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고민되세요? HL 만도 네. 62,0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62,000원에 10%요. 아, 62,000원에 10%요? 예.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뭐지 가게까지 올 수 있는가가 제일 궁금합니다. 원금 회복 가능성 궁금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10%라고 하셨죠? 예. 예, 잠시만요. 네. 네. 만도가 거래량이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은근히 진단 신청이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근래 한 달 이내에도 이 종목을 상담했던 것 같은데 HL 만도 62,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좀 손실 구간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성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원금 회복할 수가 있죠. 6만 원 정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62,000원대니까 10% 정도 언저리인가요? 네.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은 만도는 일단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고요. 중국에서 이제 국내 자동차 특히 부품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이제 적자가 나면서 다 이제 거기서 철수가 좀 됐기 때문에 만도도 이제 그런 부분, 최근 이제 국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성장하고 있는 쪽이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쪽, 특히 이제 멕시코라든가 그쪽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거기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본래 이제 그 첨단 에이다스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주식인데, 근데 이제 만도가 막 기업 분할되면서 그 따로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평균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가를 빠르게 못 간다는 이유 자체가 실적은 턴어라운드인데 만도가 이제 본래 항상 그 자동차 부품업종에서 프리미엄을 받았지만은 현재 PER 기준에서 10배 되는 수준이에요. 10배 되는 수준이고 올해도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작년에 주당 EPS가 2,000원이고 올해 예상치가 5,000원이니까 현재 주가가 5만 원대면 딱 PER 10배거든요. 10.1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근데 자동차 부품업종의 대장주인 현대 모비스를 보세요. 현대 모비스가 PER 기준에서 6배입니다. 6배고 그다음에 중소형 부품 회사들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종목들은 5배, 6배예요. 그러면 만도가 지금 현대차 완성차들도 PR이 지금 5배, 6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우리 시장에 매수한 62,000원까지 가는데 상당히 지수 이상의 이 종목이 주가가 오버슈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6만 원대도 보이지가 않는데 58,000원대가 작년 8월 달 고점이었고, 그리고 작년 2020년 1월 달에 고점이 67,000원이었는데 뭐 기다리시면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작년도 8월 달 고점에 형성됐던 58,000원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 대해서 약 15%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18만 원이니까 현대차도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하는 주가 자체가 대체적으로 21만 5천, 22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18만 원이니까 기대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현대차라든가 다른 여타 종목들을 비교 주가를 감을 해본다 한다면 길게 보게 되면 뭐 6만 2천 원까지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작년도 8월 달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가 현재 밸류션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실을 안 보고 나올란다 한다면 비중이 10%니까 조금 약간 좀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48,500원 정도 적정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5% 정도라든가 약간 저 추가 매수하는 관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58,000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되지 않을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꾸준히 좀 기다리시면 58,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시청자님 지금 연결돼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예, HL 만도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한다면 조금 더 빨리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고안해 봤습니다. 48,500원 정도에서 한 5% 정도 사시면은 평균 단가 낮춰서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HL 만도였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막 밸류에이션 측정하고 실적 보고 이런 거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짜 쉬운 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면은 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게시판에서도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다음으로 세금주말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TS이고요. 매수가 38,000원에 13% 보유하고 계십니다. 더 담을 생각도 있습니다. 55,000원, 7만원 목표가 봐도 될런지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TSE 38,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장비주이죠.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같이 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체로 요즘에 시장에선 반도체보단 2차전지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 봐도 현재 구간대에서 좀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목표가 이렇게 좀 잡아도 될지 추가 매수 의향도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은 또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지 자세한 내용 박준현 운용령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TSE는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60% 가까이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검사 장비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상대적으로 그 메모리 시장 관련된 회사들, 전공정 장비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부 소재 기업과 달리 검사 장비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산 아직 실적 발표를 작년도 4분기 때 안 했는데 현재 3분기 때가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작년도에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자체가 역성장을 했지만 예산 현재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계속 성장을 해요. 현재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647억인데 2021년도에 546억이었고 또 2020년도 같은 경우 427억. 예산은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2028년도 이후부터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 없이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도 연평균 거의 뭐 아마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20% 30% 정도 떨어졌지만은 2018년 이후로 본다 한다면 2018년도에 148억째 회사가 지금 647억이니까 2018년도 이후로 본다 한다면 거의 연평균 한 40% 정도 좀 고성장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회사니까 주가 자체는 싼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지금 바닥권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마 그 IT 그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어떤 선전에 비하면 실적에 비해서 선전한 걸 감안하면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진단해 드릴 때 반도체 관련 쪽에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부품 관련 종목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현재 지금 TSA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실적은 최대 실적인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현재 이 회사에서 작년 실적을 본다 한다면 검사 장비 쪽의 회사가 후공정 회사 자체가 이제 PER 기준에서 지금 7배도 안 되거든요. 올해 전망치가 7배 되는 수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작년도 6.9배, 올해는 한 7.1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주가 자체는 싸죠. 아마 길게 보게 되게 되면 뭐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멘텀 자체가 아무래도 오늘 경기 관련 종목들이 안 좋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도 2차전지와 더불어서 반등을 했지만은 의미 있게 현재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은 상태에다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현재 시장 자체가 주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렇게 본다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특별하게 앞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AI라든가 다른 앞서 해성 DSC처럼 자동차 전장화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연관이 없으면 주가가 시장에 주목을 받기 어렵거든요. 다만 이 회사 실적 자체는 탁월하게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현재 가격이 아마 매수 가격이네요. 비중 13% 정도 좀 되는 수준인데 주가 자체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현재 저도 보면 38,000원대 거의 저점으로 보여져요. 주가 측 자체도 양호하기 때문에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37,000원 아래로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37,000원과 최근에 45,000원 사이니까 아마 이 사이고 제가 반도체 관련 얘기를 할 때 하반기 정도가 좀 가야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올 거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정도 가면 예산은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과거의 종목의 주가가 지금 9만 원대에서 떨어졌잖아요. 이익은 변동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익은 최대 일적인데 업황에 대한 부진 때문에 전반적 시장에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지금 반토막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싸죠. 길게 흐름으로 본다 한다 주식을 좀 모아가는 관점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4만 한 3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일단 목표 주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연말 정도 가면 충분히 이 종목은 6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 기업을 믿고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시죠. 연말까지 봤을 때는 큰 수익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은 괜찮은 날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희망만으로도 충분히 보유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 세금지말님의 TSE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좀 더 볼게요. 저희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도 추가 질문을 봤는데 타이밍이 약간 좀 늦게 써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지말님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다음으로 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주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다현님께서 신청해 주신 다날 보겠습니다. 7,2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걱정되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하시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다날입니다. 7,000원대 초반에 샀는데 지금은 5,000원대 중반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면서 사신 이후에 그다지 좀 좋았던 기억이 없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다날 요즘에도 좀 잠잠한데 이 분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운영님이 알려주시죠. 네, 다날은 뭐 결제 회사니까 예사가 막 본래 주가가 급등했을 때 게임과 관련된 그런 또 이슈가 있었지만 북미 시장 쪽에서 본격적 성과가 난다는 것 때문에 2021년도에 주가가 뭐 17,000~18,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인데 근데 이때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성장을 해야 되면서 실적이 꾸준히 증가가 돼야 되는데 실적이 그대로 잠깐 흑자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예사 보시게 되면 그렇잖아요. 2019년도 20년도에 적자 나다가 150억 정도가 이익 나다가 2021년도에 160억 정도 이익 나다가 작년도 어떠냐. 작년도 적자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그거 주가 안 됩니다. 쉽지는 않은 회사예요. 이미 해외 쪽에 투자한 부분 자체가 성장한다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지금 매출액도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주가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 제가 얘기를 할 때 관련 쪽에 휴대폰 결제 회사의 대표적인 실적이 괜찮은 회사가 먼저 선도 회사인 제가 KG 모빌리언스를 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KG 모빌리언스가 현재 주가가 시가총액 2,600억인데 이 회사가 휴대폰 결제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연간 영업이익 400억짜리 회사예요. 400억짜리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2019년도 이후에 300억, 500억 정도 이익이 난 회사입니다. 단기 수익도 270억 난 회사도 현재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자 다날 다날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다날의 시가총액 3,861억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비싼지 같은 시가총액은 다날이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3,861억이고 400억 정도 이익 나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2,600억. 근데 예산은 더 적자예요. 주가는 계속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규칙적 반등을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200원대에 사셨는데 이거는 이제 매도하셔야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6,000원 정도가 보이는데 6,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손절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날 6,000원 정도에서 반등의 목표치 잡아드렸으니까요. 손절도 이제 경험입니다. 좋았다면은 추억이고 나빴다면은 경험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물론 손절로 마무리 짓게 되면은 당장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주식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날은 좀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게시판 종목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약간 더 있어서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02325-8200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렸고요. 게시판에서 종목 더 이어가 보자면은 디디님께서 올려주신 CIS 볼까요? CIS 매수가 13,100원입니다. 비중 15%고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다소 손실 구간입니다. 이분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장비 회사니까 2차전 장비 회사고 회사가 아마 전고체 관련 그 장비 쪽으로 좀 알려져 있는 쪽인데 전고체보다는 일본 이 회사 전극화 공정 과정 쪽에서 약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아마 수주도 아마 그와 관련해서 수주를 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사가 다른 제가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작년도 수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P&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2021년도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평균 3배, 4배 정도 대부분 회사들이 수주를 했어요.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CIS는 그렇게
수주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PNT를 중심으로 한 M 플러스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4680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 TSI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수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올해 이제 장비 회사들이 올해 실적이 좋을 겁니다. 오늘 어제부터 이제 PNT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PNT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예산은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출액 증가율이 크지가 않아요. 작년도에 1,594억인데 우리 2,100억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장비 회사들의 매출액이 거의 더블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기업들이. 근데 이제 장비 회사들의 대신 영업이익률이 일부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그들 종목들은 매출액이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되지가는 않죠. 근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앞서 얘기했다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요. 12.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장비 회사들 보게 되게 되면 물론 PNT도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14% 15% 정도. 근데 다른 여타 종목들 M 플러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영업이익률이 5% 6%밖에 안 돼요. 즉 1,0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000억이 매출 나오면 영업이익률 12%니까 120억 정도 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준을 적다 한다 하더라도 약간 기술력이 예사가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봐서는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가가 이 종목이 급등을 할 때 뭐가 있나 했는데 실적으로 주가가 말해주기 때문에 예사가 지금 보려면 올해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261억이잖아요. 이건 전망한 것 자체는 작년도 수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당 EP가 355원에 PER이 31료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PNT를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사더라도 PNT가 제가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PNT는 수주잔고도 훨씬 많을 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CIS가 12%인데 예산 17%예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예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PNT가 내년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30배 되는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CIS가 PNT는 12배밖에 안 됩니다. PNT가 주가가 싸다는 거죠. 일단 밸류로 본다 한다면. 다만 CIS는 약간 좀 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끼가 있을 때 주가가 이미 한번 시세를 좀 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으로 좀 평가를 받는다 한다면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기술적으로는 13,000원 정도를 일단 좀 현재로 말씀하신 장비업종들의 흐름 자체가 좀 양호하게 최근부터 시작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13,000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보지 마시고 짧게 13,000원대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2차전지 장비 업체와 매력도도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원금 부근이네요. 13,000원 정도 회복되면 정리하자. 이렇게 투자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에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올려드리면 저희가 조금 더 우대를 해드려요. 젤파고 TV님도 자주 오시죠. 오늘은 하이브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이슈도 많으니까요. 보겠습니다. 하이브 사신 가격이 31만 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20만 원 선 밑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SM 인수는 완전히 끝난 건지 끝났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했는데 20만 원 후반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앞서서 지난 2일입니다. 지금 법원 쪽에서는 일단은 이수만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고 조금 전에 보니까 몇몇 속보를 통해서 하이브가 SM의 지분 1%를 지금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뉴스도 좀 들리고 있고요. 이달 말에 주총 또 예고가 돼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 SM을 중심으로 한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브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운 의원님. 네, 하도 뉴스 기사가 저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좀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 제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확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SM도 좀 그렇고 하이브도 좀 그렇고 결국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될 건데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이브는 인수 되든 안 되든 간에 업종 대표적인 성격이고 BTS가 활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뜸하지만 그래도 실적을 꾸준하게 난 회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BTS가 군대 가고 그러면 활동 안 하면 실적이 곤두박질 치지 않겠나 했었는데 실적 자체가 꾸준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제 현재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40배 되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지금 SM이 지금 제로 때문에 PER 기준에 3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40배 정도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치는 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도 제한적일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 제로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20만 원대 이상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1만 원이면 아마 상장 이때 사셨네요. 보니까요. 31만 원 엄청 높게 사셨는데 2021년도에 좀 상장 이후에 약간 조정받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이것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에서요. 좀 시간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앞서 이제 PR 기준에서 거의 40배 되는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50배 이상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회사 목표 주가는 현재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가 강세격대가 20만 4천 원이거든요. 아마 20만 2만 원대 정도가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일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워낙 높게 사셔가지고 아마 쉽게 거기에서 손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건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대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 현재로 봐서는 지난 2월 10일 날 고점이 형성됐던 21만 8천 원대 정도를 적정하게 매도 목표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 한꺼번에 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고점에 매도하면서 또 저점 매수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외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박스권입니다.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그렇던 매매 전략으로 손실을 좀 많이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하이브는 이슈 마무리되기 전에 모든 매매를 끝내고 나오는 전략인가요? 네, 그렇죠. 이슈가 끝나면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 반영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많이 반영이 좀 됐고 SM도 8만 원대 반영돼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SM도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위로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 노출이 되면 잠깐 움직일 때 재료 노출될 때 그때가 직전 고점 2월 10일 날 형성됐던 가격 21만 8천 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뉴스 체크 잘 해보세요. 제파고TV님의 하이브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오늘 장은 상당히 좋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쏠림은 계속될 것인가? 원달러 환율은 이제 잡힌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으시죠. 한 주 동안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운영님? 예, 시장은 계속 박스권의 흐름의 연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양해에서 좀 적극적인 GDP 성장률 상향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좀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좀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중국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상승을 좀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줘야지 종합주가 지수가 의미 있게 올라가거든요. 현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반도체가 시장을 오늘 반등 나왔지만 주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경기 민감주가 주도를 하지 않는 한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의미 있게 2,500포인트 돌파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최소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CPI 지표 확인 때까지는 등락 구간이 연장이 좀 된다.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약간 시장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중심의 성장주들이 당분간 시장에서 주도력은 향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기 민감주들 시장에서 도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목표 성장, GDP 성장률을 목표치는 좀 낮췄지만은 제조 지표 자체가 워낙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2월달, 3월달 이후에도 지표 자체는 나쁘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시장 주도력은 2차 전지 중심의 성장주가 있겠지만 중국발 경기 민감 관련 종목들도 순환 상승을 하면서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주가는 올랐지만 수급의 주체가 없습니다. 오늘 약간 앞서 애국 투자가들이 3,200억 샀지만은 삼성 SDI 외에는 산 적이 없어요. 별로 안 샀어요. 3,200억 중에서 거의 삼성 SDI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의 주체는 없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 중심의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종목 차별화 장세가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을 고를 때는 뭐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섹터가 나을까요? 아니면 뭐 길목 지키기 전략이 나을까요? 네, 저도 관심은 2차 전지입니다. 근데 2차 전지도 이제 양극재 관련 정보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장비 종목들, 그다음에 부품 종목들이 후행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들 관련 종목들 쪽으로 계속 순환 상승이 종목은 선도주는 움직임 전개되고 있지만 계속 종목들이 확산이 좀 되는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그들 관련 종목들 중심의 정보 선별이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운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만 하느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금방 좀 지나갔죠. 그래서 운영님이 마련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오는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고요. 이슈와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